모든 생명체는 진핵세포 혹은 원핵세포 둘 중에 하나를 가집니다. 핵이라는 유전 정보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진핵세포 생명에는 원생생물, 식물, 곰팡이, 동물이 있습니다. 여기 볼복스는 식물성 면모를 더 많이 가진 세포의 연합체입니다. 얘는 양의 내장에 살고 있는 동물성 단세포 원생생물로 크기가 200마이크로로 꽤 큽니다. 양이 소화한 식물 찌꺼기를 먹습니다. 프로티스타, 원생생물들은 다양한 진화 실험의 결과로 나타난 생명으로 과학자들에게 많은 부분이 블랙박스로 남아 있습니다. 핵이 없이 반죽 상태의 유전체를 가진 원핵 생명에는 세균 바테리아와 고세균 아키아가 있습니다. 이는 박테리아 대장균이며 얘는 고세균으로 바닷물보다 4배 내지는 6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키아 고세균은 세균보다 오래된 생명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중에 진화한 진핵세포에 더 가깝습니다.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에 비해 얼마나 큰가? 원핵세포는 1000배 현미경으로 볼 수 있으며 진핵세포는 100배로 확대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림은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한 웹사이트에서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케일 바가 있지만 그 기준이 없습니다. 세포의 크기는 천차만별이기에 크기를 비교하는 기준을 정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겠지요. 여기 뉴트로필, 호중구가 세균을 잡아먹는 동영상 스틸컷을 보니 원핵세포는 까만 동그라미로 보입니다. 진핵세포 중 작은 편에 드는 호중구의 길이는 얼추 30배 정도 길어 보이고 폭을 보면 10배 정도 넓어 보입니다. 깊이는 얘네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5배라 치면 뉴트로필은 세균보다 1500배나 큽니다. 좀 더 실감하기 위해 여기 아파트 단지 사진을 보면 단지 전체가 진핵세포라면 원핵세포는 아파트 한 채 크기입니다. 감이 오나요? 이건 약과예요. 여기 단세포 원생생물인 집신벌레를 한번 보죠. 민물에서 독립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세포 내에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인데 84개 동 951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복합단지 구성원의 교통 편의를 위해 부근에 5개의 지하철역이 있다고 하니 인프라 설비가 대단할 겁니다. 이 단지 전체가 집신벌레 한 마리면 아파트 한 세대는 원핵세포 한 마리입니다. 사실 평균 잡아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에 비해 직경이 25배 정도 큽니다. 그러면 부피는 8000배 내지는 10,000배나 큰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진핵세포가 몸집을 10,000배 정도나 크게 키웠기에 지구에는 우리 눈에 띄는 생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한 원핵세포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물을 가진 진핵세포로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세포여행 동영상에서는 진핵세포의 주요 소기관이나 구조물을 따라가기보다는 진핵세포가 어떻게 몸집을 키울 수 있었으며 진핵세포로서의 존재감 혹은 존재의 이유를 부여한 과정이나 사건들을 조명할 것입니다. 자, 한번 이러한 과정들을 나열해 봅니다. 진핵세포는 크게 확장된 내부 공간 구석구석에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역동적인 막구조물을 설치하고 단백질로 채우는 기관산업에 먼저 집중 투자했습니다. 둘째, 기관산업이 잘 돌아가도록 핵심 설비인 고가의 단백질 합성 장치와 핵내 물질 수송 장치에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셋째, 커진 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골격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까는 등 SOC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망과 함께 이동수단의 투자 역시 있었습니다. 넷째, 정보산업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핵이라는 전문 정보처리 센터에서 변화무쌍한 정보를 코딩하여 저장하고 이용 관리하였습니다. 또 늘어나는 정보의 양을 수용하기 위해 저장 능력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굳건한 에너지 생산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거대 복합 단지 곳곳에 마이토콘드리아를 배치함으로써 로컬에서의 에너지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켰습니다. 이들 5 이벤트는 앞으로 있을 동영상 강의에서 차례로 다룰 것입니다. 한편 원핵세포는 몸집을 키우지 않았어도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원핵세포는 크기에 있어서 물리적인 제약을 받는 작은 애들입니다. 원형 질막이 세포의 안과 밖을 나누고 안쪽 세포질에는 구획이 없습니다. 바깥에는 삼투압에 견디도록 하는 세포벽과 면역 인식 혹은 병원성에 중요한 캡슐이 있습니다.
DNA는 세포질에 그냥 퍼져 있고 핵이라는 구조체는 없습니다. 생명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세포질 내 물질의 충돌과 확산에 의존합니다. 물질 전달 문제로 인해 세포질을 마냥 크게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세포질에 담을 수 있는 유전체도 늘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생활 양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이러한 작은 애들의 세상이며 어디에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균의 서식지입니다. 어떻게 작은 애들은 바깥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며 대처했는가? 그것도 38억 년 동안이나. 첫째, 작은 애들이 가진 장점인 빠른 증식과 그에 따른 유전체의 빠른 복제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30분 만에 자신의 복제품 2개를 만듭니다. 둘째, 복제 에러에 기인한 유전체의 돌연 변이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빈번한 유전체 수입입니다. 이들은 주변 죽은 세포에서 나온 유전체 조각을 쉽게 안으로 들입니다. 넷째, 이들은 유전체를 단출하게 유지하기 위해 별 필요 없는 유전자를 버립니다. 이러한 전략은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 지구 곳곳이 작은 애들의 세상입니다. 원핵세포, 특히 세균의 물질 대사 적응은 놀라울이 많지 빠릅니다. 무엇이든 대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로서 89년 알래스카 엑슨 발대주호 좌초에 의한 기름 유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름기 성분을 분해하는 세균이 개발됩니다.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데에 미생물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균의 물질 대사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동물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성장 유도 물질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이 관찰은 1990년 중반에 알려졌으며 이후 연구가 계속되어 2014년에는 폐렴균도 노르에피네프린을 이용한다는 연구도 나옵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장내 세균 중 특정 세균의 증식을 유도하며 그 결과로 한 개인의 정신활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원핵세포는 성장과 번식 위주의 삶을 삽니다. 이들에게는 경쟁과 적응이 진화의 동력입니다. 반면 진핵세포는 그의 태생이 협력과 상생의 산물입니다. 진핵세포는 옛날 15억 년 전에서 20억 년 전 사이에 고세균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게 정설입니다. 아주 직관적이며 쉽게 수긍이 갈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를 받아들이면 진핵세포로 되는 과정은 협력과 타협의 연속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진핵세포는 몸집을 키웠으며 암수성도 진화하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원핵세포에 비해 만배나 커진 공간을 물질 수속 면에서, 정보의 수용과 처리 면에서, 또 에너지 수급 면에서 진핵세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대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